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득표율이 30%대 후반부로 오고 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었을 때 비로소 본인의 정치적 공간이 열립니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이제 재창당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은 두 자릿수라는 그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또 꿈꿀 수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어그러진 거예요. 한 번은 40을 넘었고 한 번은 8로 내려왔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홍준표 전 시장이 구상했던 공간이 약간 차질을 빚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간 옷을 입은 거는 네. 보수 지형의 재편에 대한 의사를 드레스 코드로 내보낸 거고 홍준표 씨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뤄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이라는 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서 이 전 세대의 정치인들을 싹 쓸고 내려가 버렸다라는 평가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 쓸려 내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였다. 뭐 이낙연, 뭐 손학규, 뭐 김문수도 저는 포함이 된 걸로 봅니다. 돌아온 홍준표, 새 정부 정치 보복 말고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가 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와이 체류하시면서 나라 위해서 뭘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동안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혹시 이준석 대표랑 만남 같은 가능성? 김용태 비대위원장 5대 개혁안은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는 이미 탈당했어요. 그 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돌아온 홍준표 전 시장. 이제 기자들이 많은 걸 물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답을 주지는 않고 공항을 떠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수영 의원님, 빨간 옷을 입고 나는 그 당이랑 그 당 나왔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는데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한 구상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운을 남겼는데 지금 홍 전 시장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요? 본인이 아마 생각했던 대선 결과가 조금 바뀌어져서 좀 약간 좀 생각이 차질이 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홍 전 시장이 제가 보기에 정치평론하는 제 입장에서 네. 어렸던 수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득표율이 30%대 후반부로 오고 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었을 때 비로소 본인의 정치적 공간이 열립니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이제 재창당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은 두 자릿수라는 그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또 꿈꿀 수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어그러진 거예요. 한 번은 40을 넘었고 한 번은 8로 내려왔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홍준표 전 시장이 구상했던 공간이 약간 차질을 빚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간 옷을 입은 거는 네. 보수 지형의 재편에 대한 의사를 드레스 코드로 내보낸 거고 그 당과는 법적으로도 이제 인연이 없다. 네. 그저 신당 창당 얘기는 벌써 플랫폼에 했는데 어제도 뭐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불러서 엊그제 만찬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수의 새로운 지형이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요. 그 18세에서 29세까지 이 사람들이 찍은 보수 진영 김문수, 이준석의 합이 55% 출구조사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30대는 무려 50%가 보수를 찍었어요. 50% 범보수 진영 후보. 네. 이 얘기 뭐냐면 미래 유권자의 30%가 절반이 넘는 사람이 보수를 찍었다는 얘기는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기수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네. 이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홍 전 시장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 화두부터 저는 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 전 시장은 보수 지형의 재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다음 한 걸음을 뛰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살짝 뭐 신당 창당 쪽도 뭐 이 청년의 꿈에 뭐 얘기가 나왔었고 뭐 할 것처럼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랑 같이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이준석 의원 홍 전 시장 귀국하기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예, 요걸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홍 전 시장과는 하와이 가기 전부터 여러 차례 소통을 했고 현지에 있을 때도 메신저로 주기적으로 소통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돌아와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될지 한번 뵙고 그리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 귀국하면 만날 거예요. 무슨 생각하시는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윤경호 의원님, 사실 다양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홍 전 시장이 본인이 주축이 돼서 신당 창당을 하는 거. 두 번째,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서 뭔가 개혁신당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새롭게 제3 신당으로 이 개혁신당 없이 모여서 밖에서 제3으로 다시 모여서 이준석, 홍준표가 같이 뭐 혹은 혹자는 오세훈 시장 얘기도 합니다만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홍 전 시장의 머릿속에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하와이 가서 무슨 생각하고 왔는지 저도 그 얘기 궁금했는데 네. 근데 저는 홍준표 씨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뤄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이라는 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서 이 전 세대의 정치인들을 싹 쓸고 내려가 버렸다라는 평가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 쓸려 내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였다. 뭐 이낙연, 뭐 손학규, 뭐 김문수도 저는 포함이 된 걸로 봅니다. 하다못해 이준석도 지금 숨죽이고 있는 건 네. 본인이 막판에 했던 실언, 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이제 그가 무슨 선택을 해서 모색을 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건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옆에서 입방아를 찢는 그냥 관측만 하는 네. 그런 거라면 안 다뤄주는 게 저는 맞는 거 아닌가 좀 냉정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홍 전 시장 입장에선 들으면 아따가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정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관찰자의 입장이면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홍 전 시장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관찰로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하와이에서 생각하고 온 그 구상이 뭔지 차츰 밝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